안녕하세요, 노부장입니다. 윈도우 11이 발표돼서 저번 동영상은 설치에 대한 내용을 올렸는데요. 이걸 잠깐이나마 사용해보니 제 기준으로는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나쁘다는 건 아니고 앞으로 좀 반영되었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네요. 먼저 작업 표시줄 관련입니다. 마우스 우클릭으로 작업 표시줄을 선택하면 이렇게 설정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설정으로 가보면 화면에서의 작업 표시줄 위치를 이렇게 왼쪽 혹은 위쪽 혹은 오른쪽 이런 식으로 바꿔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뭐 일반적으로는 아래쪽을 많이 사용하시기는 하는데 와이드 모니터 같은 경우는 왼쪽이나 오른쪽을 쓰는 경우들도 종종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윈도우 11에서는 마우스 우클릭으로 작업 표시줄 설정을 들어가셔도 그런 메뉴를 확인하실 수가 없습니다. 작업 표시줄 동작으로 가시면 여기서 왼쪽이냐, 이게 왼쪽으로 가느냐, 혹은 이제 가운데로 가느냐, 이 정도만 선택이 가능하죠. 그 이외에도 윈도우 10에서는 탐색기를 제가 두 개만 띄워 보겠습니다. 하나는 다운로드, 하나는 즐겨찾기.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저는 지금 이게 원래 디폴트 값이 아닌데요. 원래 디폴트 값은 항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효과냐 그러면은 밑에 보시면은 두 개가 지금 겹쳐 있죠. 그래서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작업 표시줄 단추 하나로 표시 항목을 안함으로 하시면 밑에 이렇게 쭉 펼쳐져 가지고 원하는 항목을 쉽게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같은 종류의 프로그램을 몇 개씩 띄워넣는 경우에 유용한 기능인데요. 이 기능도 윈도우 11에서는 사라졌습니다. 그룹화 해제 기능이라 그러는데 강제로 모두 그룹화해서 그렇게 사용하실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거죠. 항상 이렇게 가셔서 선택하셔야 합니다. 여기 소리 버튼도 약간 좀 바뀌었는데요. 이 소리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윈도우 10에선 아무 데서나 이렇게 휠을 작동시키면은 볼륨 조절이 가능했죠. 그리고 숫자로 나와 있어서 약간 좀 직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윈도우 11에서는 여기 지금 숫자로 가시게 되면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소리바가 있는 데 가서 휠을 작동시키셔야 이렇게 움직이실 수 있고요. 딴 데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숫자도 꼭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해 주셔야 숫자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거는 편성의 문제라서 뭐 그게 나쁘다고만은 하긴 좀 어렵긴 하겠죠. 작업 표시질 관련해서 하나 더 안 좋아진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밑에 이제 관련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이렇게 사진을 그림판으로 가져가면 이게 활성화되면서 바로 드랍해 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었죠. 윈도우 11으로 이제 변경이 되면은 이렇게 사진을 끌고 그림판 위에 놓으셔도 아까 같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다 안 된다는 표시만 뜨고 있고 작동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뭐 이렇게 파일에서 열기로 불러 오시든지 혹은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으로 크기를 맞춰 가지고 가져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좀 많이 불편해진 것 같아요. 그 외에도 프로그램이 오작동하는 부분들이 조금 좀 있습니다. 자, 한번 작업 관리자를 띄워보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탐색기와 작업 관리자 두 개만 지금 현재 떠 있습니다. 여기서 신한 알파 HTS라는 증권 프로그램을 한번 띄워볼게요. 자, 여기 메인 스타터 떴죠. 근데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게 띄워도 실행이 안 돼요. 뜨다가 없어져 버리죠. 비슷한 프로그램이 몇 개 이야기되고 있는데 인터넷에서 많이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카카오톡 PC가 작동이 안 되는 건 아니고 가끔 많이 멈춘다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뭐 시간이 가면은 금세 좋아질 부분들이기도 해 보입니다. 윈도우 10으로 돌아와서 시작 버튼을 누르면 왼쪽에 많은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보이고 있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윈도우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뭐 보조 프로그램이라든가
관리 도구 이런 것들은 다 여기서 실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윈도우 11으로 오게 되면은 자, 여기서 지금 떠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고 이렇게 스크롤 해보면은 밑으로 좀 있긴 한데 모든 앱을 눌러도 모든 앱을 눌러도 전부가 다 보이는 건 아닙니다. 특히나 윈도우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여기선 직접적으로는 보이지 않죠. 관리 도구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기 윈도우 툴로 들어가셔야 거기서 실행하실 수가 있어요. 리소스 모니터 같은 것들도 이거는 이제 한번 들어와야 되는데 윈도우 10에서는 리소스 모니터를 여기서 지금 성능 모니터, 리소스 모니터 바로 들어갈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은 취향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뭐 익숙해지면은 괜찮을 것 같기도 합니다. 여기 지금 하이퍼V가 보이고 있는데 이거 한번 보이는 김에 조금 더 이야기하자면 저는 베어메탈 하이퍼바이저 OS로 ESXi를 좀 썼었는데요. 일단 가상 컴퓨터에서도 윈도우 11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가상 TPM이 필요합니다. VTPM이라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하이퍼V 같은 것들에는 지원이 잘 되는데 ESXi에서는 지원이 안 되더군요.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vSphere를 사용하는 방법밖에는 나와 있지 않던데 vSphere는 유료입니다. ESXi는 무료고요. 라이선스 비용도 비싸죠. 가상머신에서 윈도우 11을 구동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탐색기로 들어왔는데요. 탐색기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했을 때 나오는 이 메뉴도 약간 호불호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많이 갈리긴 하는데 뭐 때문에 그러냐 그러면은 여기 지금 메뉴가 더 많은 옵션을 표시를 눌러야만이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저처럼 압축 파일로 반대집을 쓰는 경우는 이렇게 메뉴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한 번 더 눌러줘야 되죠. 처음부터 이렇게 나오도록 하는 그 방법이 없지는 않는데 그건 이제 레지스트리를 만져줘야 돼서 그런 경우는 약간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많이 이야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메모리 누수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모리를 쓰고 나서 그 프로그램을 종료하면 반환해 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뭐 다 그런 건 아니고 특정 프로그램에서 그런다는 얘기인데 자, 이제 리소스 모니터를 한번 열어보고요. 메모리 항목을 보겠습니다. 커밋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제가 탐색기를 좀 많이 열어볼게요. 자, 다시 보면은 익스플로어가 지금 한 500메가 정도의 메모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탐색기를 마우스 우클릭으로 한꺼번에 모두 닫아 보겠습니다. 그럼 이게 한 300메가 정도로 줄긴 했는데 이게 300메가 만큼은 아직도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중지했다가 시작해보면 여전히 300메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크롬 볼까요? 자, 크롬을 많이 띄웠는데 여기 지금 크롬들이 보이고 있죠. 크롬들이 보이고 있는데 이 크롬을 다 닫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지금 회색으로 변했는데 이거 다시 시작해 보면 크롬은 그나마 메모리 반환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익스플로어는 아직도 260메가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수동으로 작업시킬 수가 있는데 작업관리자를 가서 작업관리자에서 탐색기 하나 띄워놓고 이 탐색기를 다시 시작을 해 볼게요. 리소스는 좀 하기 전에 리소스 모니터를 보면서 자, 270메가 남아있죠. 이거 다시 시작하면 사라집니다. 즉 수동으로는 메모리가 반환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뭐 이런 문제들이 약간씩 좀 회자되고 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UI도 이쁘고 뭐 여러가지 또 편의점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저 같은 경우는 이미 메인 컴퓨터를
업그레이드해서 사용하고 있긴 합니다. 자, 뭐 간단한 내용이었고요. 오늘 동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